자, 여러분, 오늘도 김샹TV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딱 2초만 주세요. 김샹TV를 꾸준히 보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이 구독 없이 시청 중이시라네요. 지금 화면 아래에 있는 그 작은 빨간 버튼 한 번만 톡 해주시면 여러분의 손끝이 이 채널의 알고리즘을 흔들어 놓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파이코인 세계를 뜨겁게 달군 진짜 이슈들 트위터 현장감 그대로 정리해서 속 시원하게 풀겠습니다. 제목만 요란한 공허한 말들 말고 우리가 체감하는 버튼 변화, 수치, 차트, 커뮤니티 공기까지 한 호흡으로 들어가죠. 이번 주 핵심 화두는 단연 스테이킹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짧은 기간으로 스테이킹을 걸었던 분들의 만료 이후 자산 처리 문제를 강하게 이야기했죠. 다행히 코어팀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이제 만기도래 계정들의 월렛의 스테이크 버튼이 새로 보이실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면 묶여있던 수량이 다시 사용 가능 잔액으로 깔끔하게 넘어옵니다. 이건 속도감 있게 잘 처리했어요. 다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달, 6달, 1년 등 장기 기간으로 설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겐 언스테이킹 버튼이 필수입니다. 잘못과 혼선을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장기 스테이킹 이용자도 구제해야 합니다. 나는 6개월 1년 이자 보상 있을 줄 알고 설정했다는 마음으로 걸어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이번엔 코어팀이 빠르게 반응한 만큼 언스테이킹도 조속히 반영되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인기 유튜버의 목소리여서가 아니라 커뮤니티가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정정과 공지가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시장 흐름도 짚어봅시다. 먼저 비트코인 4시간 봉 확대해보면 구조가 명확해요. 고점 이후 V자 반등, 그리고 채널 안에서 뚜벅뚜벅 횡보, 양봉 하나, 은봉 하나. 결과적으로는 박스에 갇힌 움직임입니다. 이런 장에서 늘 그랬듯 박스 상단에선 민기적거리다 돌파 시도, 실패하면 다시 지지선 테스트 그림이 어렵지 않죠. 언제나 걱정 없는 비트라는 말이 과장은 아니에요. 불확실성은 있지만 구조는 선명하니까요. 그럼 우리 본진 파이코인 4시간 봉으로 넘어갑니다. OKX 기준 차트 확대, 비트와는 다릅니다. 중앙선 아래에 머물고 있고 하단선 터치가 나왔어요. 하단 밴드 부근에서 오래 머물면 추가 하락이 열릴 수 있다는 건 기술적으로 당연한 경고죠. 반대로 회복하려면 중앙선 회복 상단선 돌파라는 정석 코스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리 솔직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0, 초 XX 구간에 168개 매수를 대기시켜 두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급락 낙하 후 2분 만에 V 반등이 나온 적 있죠. 이런 구간은 체결만 되면 수익률이 %로 예쁘게 찍힐 수 있습니다. 다만 대기 매수는 어디까지나 확률 게임 체결 안 되면 말 그대로 대기일 뿐이고 체결되면 손절 규칙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달력 이슈 7월 락업 해제는 역대급 물량 이탈 변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제 개인 뷰는 이렇습니다. 7월에 물량이 한 번에 받아 먹히고 나면 8월 이후 출발보다는 7월 말 8월 초 미끄럼 정리 뒤 스멀스멀 바닥에서 기지개 켜듯 상승 시도가 나오는 편이 그림이 깔끔합니다. 재료 이제 파이투데이도 끝났고 단기 호재 이슈는 큰 게 드물어요. 오히려 공급 충격 소화 후에 빈 공간이 매수세에게 기회가 될 수 있죠. 왕창 털고 왕창 쓸어 담고 조용히 기어오르는 구렁이형 랠리, 이 시나리오를 기대합니다. 커뮤니티 공식 소식도 체크합니다. 파이네트워크, 트위터 본진, 최근 가장 큰 논란은 스테이킹이었지만 정작 공지 커뮤니케이션은 아쉬웠어요. 홈페이지 블로그 본문을 조용히 수정하는 방식은 커뮤니티의 혼란만 키웁니다. 최소한 요약 공지라도 함께 올리고 지갑 UI 변화가 있다면 그 의도와 영향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죠. 입소문으로 알아서 퍼지겠지는 탈중한 커뮤니티엔 통할지 몰라도 대규모 생태계 운영에선 부족합니다. 다행히 요즘 코어팀이 밀고 있는 건 파이앱 스튜디오 PIEF 스튜디오, 기술적 배경 지식 없이도 인간의 언어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비전을 전면에 세웠습니다. 베타라 아직 허술한 점이 많아요. 수정 UX도 거칠고 당장 실사용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코드 없이 만드는 웹3 앱, 이건 분명 파이 생태계의 진입장벽을 낮춰줄 열쇠입니다. 코어팀이 지속적으로 폼을 다듬고 개발자 보상, 사용자 인센티브, 큐레이션 체계를 잘 박아 넣으면 이 툴은 파이의 앱 경제 기초 체력이 됩니다. 트위터 팔로워도 잠깐 스냅샷, 수만 단위 점프는 더딘 편이지만 그래도 우상향,
언제쯤만 단위로 치고 올라갈까? 라는 질문은 결국 네트워크 외연 확장 속도와 직결됩니다. 이건 콘텐츠, 툴, 파트너십 3박자에 달려있죠. 파이뉴스, 다우월드, 커뮤니티 키오피니언 리더들의 반응도 살펴봅시다. 파이뉴스는 프로그래밍 없이 꿈의 앱을 만들 수 있다. 앱 스튜디오의 메시지를 전면 강조합니다. 다우월드는 스테이킹 문구 업데이트를 콕 집었어요. 블로그에 스테이킹 보상 없음이 명확히 추가되었다는 점. 솔직히 이 문구가 처음부터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혼선이 커지진 않았을 겁니다. 스테이킹이라는 단어는 우리 업계에서 보상과 페어링되어 인식됩니다. 보상이 없을 거라면 용어부터 럭킹 혹은 부스팅 위다웃 리워드처럼 오해의 여지를 없앴어야죠. 결국 사람들의 분노는 내 소중한 파일을 묶었는데 보상은 없는 거였어 라는 뒤늦은 사실 확인에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용어 UI Frequently Asked Questions 푸시 공지 올인원으로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닥터 알트코인의 USD1 언급도 있었습니다. MEXC의 USD1 페어 거래량이 USDT 대비 꽤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했다는 포인트. 그리고 USD1이 월드리버티 파이낸셜과 연계되어 있다는 서사. 흥미롭지만 저는 여기서 별도로 경고를 드립니다. MEXC는 과거 일부 계정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각종 이유로 잠금, 이용 제한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반복 보고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멤버분들께 MEXC 이용은 비추천합니다. 거래소 선택은 자산 보호와 직결됩니다. 유동성이 많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출금까지가 트레이딩입니다. 멤바스 같은 비관론자들도 있어요. 코어 팀이 꼭 쥐고 기능은 버그로 가득하고 커뮤니티 힘은 떨어졌고 유동성도 부족하니 대형 거래소 상장은 요원하다 한 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도 경청합니다. 다만 부정적인 전망은 언제든 더 크게 들리는 법. 실제로는 앱 스튜디오 같은 인프라 스택이 깔리는 중이고 PI 도메인 입찰 시스템도 스쿼팅 방지 장치를 보강하며 연장됐습니다. 불만이 많은 영역임을 압니다. 그래서 더더욱 제도, 프로세스 가이드의 설계 완성도를 높여야 합니다. 커뮤니티가 화가 나 있는 단어들, 예컨대 도메인은 한동안 입에 올리기만 해도 반발이 일어납니다. 이럴수록 왜 이 설계를 택했는가를 데이터와 로드맵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OK코인의 메시지는 파이네트워크는 인터넷 사용 행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디지털 화폐의 유용성에 주목한다였습니다. 그래픽을 보면 지구 곳곳이 파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현실은 아직 동남아, 아프리카 중심의 확산입니다. 유럽, 미국 쪽 노출은 드뭅니다. 이건 부정이 아니라 팩트예요. 확산의 다음 스텝은 강대국 사용자 기반의 실사용 앱과 지불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달렸습니다. 한번 뚫리면 네트워크 효과는 폭발합니다. 그 전까지는 왜 우리 타임라인엔 동남아, 아프리카 이슈가 많지?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쪽에서 더 많이 쓰이고 더 많이 공유되니까요. G10의 설문도 있었죠. 여전히 가능한가? 다수는 회의적 대략 59%, 소수약 40%는 그래도 꿈은 꾼다 라고 답했습니다. 숫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토론이 사용성과 유동성, 가격 발견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레 흘러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꿈이 가격표가 되려면 시장이 납득하는 교환 경험과 데이터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 점에서 베냉베닌 같은 아프리카 지역의 미니마켓 G10의 가격 부스팅은 운동으로서의 에너지와 현장의 땀을 보여줍니다. 다만 글로벌 프라이싱으로 이어지려면 보다 넓은 결제망, 수요 측 어댑션, 리스크 관리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열정을 존중하지만 가격 서사만으로는 세계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냉정함도 함께 봅니다. 다시 파이 앱 스튜디오. 그게 바로 웹3의 세계. 우리에게는 쉽고 간단하다. 메시지는 좋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써보면 감탄이 나오는 경험 설계입니다. 베타에서 가장 아쉬운 건 수정과 배포의 마찰입니다. 초보자일수록 시행착오가 많아요. 템플릿, 마법사, 튜토리얼, 자동 리팩터링, 테스트 슬로, 미리 보기, 실사례 마켓 이런 것들이 단계별로 붙을수록 코드 없이도 된다는 문장에 힘이 실립니다. 여기에 개발자 인센티브 수익 쉐어, 보조금, 큐레이션 평점 리뷰, 품질 관리 스팸, 사기 필터까지 묶이면 앱 스튜디오는 생태계의 심장이 됩니다. PI 도메인 입찰 시스템은 스쿼팅 방지 강화와 함께 연장됐죠. 이미 여론의 흠집이 난 영역입니다. 그래서 더 투명해야 합니다. 입찰 검증 로직, 적극적 사용 인센티브의 배분 방식, 부정행위 제재, 반환,
분쟁 조정 프로세스, 이 네 가지를 간결한 도표와 실제 사례로 공개하는 게 신뢰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3개월 더가 시간이 아니라 3개월 동안 무엇을 고쳤는가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원래 변화, 스테이크 버튼 추가는 첫 번째 숙제의 절반을 해결했습니다. 진짜 끝은 언스테이킹 버튼입니다. 실수로 장기 설정한 분들, 용어 혼선으로 묶인 분들 모두가 공정하게 빠져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 참여형 캠페인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시 참여합니다. 신뢰는 한번 흔들리면 2배의 공수가 듭니다. 그걸 줄이는 최선은 명확한 소통과 빠른 수습입니다. 정리합니다. 2. 스테이킹 보상 없음 용어와 공지의 실패가 만든 혼선. 언스테이킹 버튼이 해법의 핵심. 차트는 정직 비트박스. 파이는 중앙선 회복, 상단 돌파 필요. 저점 매수는 손절 규칙 동반. 7월 락업 해제는 쇼크와 기회 동시에 소화 후 스멀스멀 랠리 기대. 앱 스튜디오는 생태계 심장으로 성장 중 베타의 러프함을 넘어 UX 인센티브 큐레이션 3종 세트가 관건. 5. PI 도메인은 투명성, 공정성으로 신뢰 회복할 차례. 레오. 거래소 선택은 안전, 최우선, 의심 사례 많은 곳은 멀리. G12는 열정에서 시장으로 사용성, 유동성. 데이터가 서사를 가격으로 바꾼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그리고 영상 하단에 멤버십 버튼도 열려 있습니다. 김샹에게 커피 한 잔 느낌으로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A사 한 장이 벌써 꽉 차고 있어요. 덕분에 저는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집요하게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트위터의 생생한 파편부터 체계적인 구조까지 여러분이 궁금한 것만 골라서 한 번에 꿰어드릴게요. 자, 오늘도 김샹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약속된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땡큐.